오늘은 가장 무서운 범죄자 살인범들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체포 당시 그 외모가 너무나도 이뻐서 더 화제가 되었던 미녀 살인범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다소 끔찍한 표현이 있을 수 있으니 시청해 주의를 바랍니다. 수잔 애킨스는 미국의 살인범 중 한 명으로 유명한 사건인 로만 폴란스키가 살인사건에 관여한 살인범 중 한 명입니다. 그녀는 찰스 맨슨이 이끄는 사이코패스적인 맨슨 패밀리의 일원으로 범행 당시 자신을 포함한 맨슨 패밀리 4명이 맨슨의 지시로 폴란스키의 부인의 거처를 습격해 부인 샤론 테이트를 비롯해 총 6명을 끔찍하게 살해하였습니다. 그녀는 그 다음 날에도 인근 슈퍼마켓의 주인 부부를 살해하는 등 여러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범행 동기는 찰스 맨슨의 데모 테이프에 대해 혹평한 사람을 살해하기 위해서였는데요. 그 사람은 이미 이사를 가고 난 뒤였지만 이 사실을 모르던 맨슨 일당이 집을 급습해 그곳에 거주하던 사람들을 무차별 살해한 것이었습니다. 수잔 애킨스를 비롯한 다른 공범들은 모두 사형 판결을 받았지만 사형 폐지 처분에 따라 무기징역이 되었는데요. 그녀의 뛰어난 미모 덕분에 감옥에서도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우선 그녀는 옥중 생활 중에도 외모와 몸매를 유지하며 섹시 콘셉트의 사진집을 내기도 했으며 중년의 나이까지도 예쁜 외모를 유지했습니다. 또한 그녀의 뛰어난 미모 탓에 감옥에 있으면서도 그녀의 외모를 너무 좋아한 사람이 있어서 옥중 결혼을 하기도 했다가 다음에 이혼하였는데요. 중년 이후에 또 한 번 옥중 결혼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녀는 복역 중 수차례 가석방 신청을 하였으나 결국 그녀의 가석방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2009년 뇌종양으로 교도소 병원에서 생을 마감하였습니다. 트래비스 알레산더와 조디 앤 아리아스는 2006년 어느 학회에서 만났습니다. 첫 만남에 호감을 느낀 둘은 사귀게 되었는데요. 1년 반 동안 연애를 하면서 데이트를 즐겼고 행복한 나날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2008년 트래비스가 자신의 집에서 싸늘한 시체로 발견됩니다. 그의 몸에는 총에 맞은 탄흔과 수십여 개의 많은 자상이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자상에 경찰은 단순 강도가 아닌 원한 관계에 의한 범행이라 의심하고 주변 인물들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친구들은 평소에도 별난 행동을 하고 이부증 증상을 보이던 조디를 유력한 용의자로 언급하였습니다. 조디는 경찰에게 트래비스와는 2008년 초까지는 연인이었지만 4월에 헤어졌으며 3월 이후 그를 본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수사 도중 모든 게 그녀의 거짓말이었다는 것을 알아채고 그녀를 체포하였습니다. 황당한 점은 그녀는 남자친구 트래비스가 다른 여자들을 만난다는 이유로 살해하였는데요. 살해 후 그를 샤워실에 그대로 방치한 채 그녀는 다른 남자를 만나러 차를 몰고 유타주로 갔다는 점입니다. 체포 당시 그녀는 범행을 완강히 부인했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태세 전환 후 사건 당일 범행 현장에 자신이 있었고 2명의 침입자가 트래비스가 자신을 공격했다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펼치기 시작합니다. 체포된 지 2년 후 조디는 다시 한번 자신의 주장을 뒤집고 트래비스를 죽인 것은 자신이 맞지만 가정폭력의 희생자였다면서 정당방위를 주장했습니다. 재판 당시 그녀는 트래비스가 그녀에게 상식 밖의 성행위를 강요하여 그에게 쌓여온 분노가 폭발한 것이라며 호소했지만 그녀의 평소 음란한 사진과 대화 내용이 증거로 제출되며 그녀의 주장은 몽땅 개소리라는 게 밝혀지면서 그녀는 1급 살인의 유죄를 판결받았습니다. 현재 그녀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아 애리조나 주립교도소에서 복역 중인데 그녀의 외모 덕에 사건이 워낙 유명해져 유명세를 탄 탓인지 수감된 기간에 그린 그림이 이베이 등 경매 사이트에 팔리며 수천 달러를 벌면서 잘 먹고 잘 지낸다고 합니다. AV 배우이자 호스테스로 생활을 하던 기쿠치 아즈아라는 28세의 여성이 동거 생활을 하던 20살 연상의 남자친구를 야구방망이로 머리를 내려치고 목과 가슴을 수차례 칼로 찔러 죽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녀는 1년간 같이 동거 생활을 하던 남자친구의 헤어지자는 말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습니다. 범행 당시 목격자의 진술에 의하면 그녀는 의미불명의 행동을 하고 횡설수설하는 등 다소 상태가 이상해 보였다고 합니다. 그녀는 평소 월급 체납에 불만을 품고 대기실에 불 붙인 티슈를 던지는 등 다소 폭급한 성격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런 성격이 범행에 한몫 더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또한 그녀에게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은 비밀이 있었는데요. 바로 성전환 트랜스젠더였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어린 나이에 자신의 성정체성에 의문을 품고 20살에 태국으로 넘어가 수술을 받은 뒤 일본으로 귀국하여 호적상의 성별을 바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녀는 수감될 당시 여자연구소에 수감되었는데요. 그녀의 심리적 정서불안 치료를 위해 여성 호르몬제 투여를 허락해달라고 제소하였으나 경찰은 이를 미용 목적으로 판단하여 기각해버렸습니다. 이후 재판을 위해 법정에 출두한 그녀는 이전에 미모는 온데간데 없고
입을 해벌린 채 완전 패인 바보가 된 모습으로 증언에 임하였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미녀 살인범들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살인은 어떠한 이유에라도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이며 정당화될 수 없는 범죄입니다. 마지막으로 피해자들의 명복을 빌며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